지급이자란 세법 용어는 회계에서의 이자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자 비용. 쉽게 말해서 이자 비용. 그래서 이자 비용의 송금 불산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제 손비의 정의를 충족을 해요. 순자산을 감소시키고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송금이 인정되는데, 이제 다음에 이자 비용은 이제 각종 조세 정책상 이유로 송금 불산입하는 이자 비용들이 있구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비용의 원칙은 송금이에요. 이자 비용 원칙 송금이나 네 가지의 이자 비용은 송금 불산입이다라고 일단 틀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네 가지 이자 비용은 요 순서대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동시에 적용이 됐을 때 요 순차내로 부인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순서까지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를 당연히 이제 제재 목적으로 송금 불산입하고 비실명 채권 이자도 같은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 건설 자금 이자는 제재 목적보다는 이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이제 관련 수익이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잡아야 돼요. 자산 원가에 계상했다가 감가상각비 등으로 송금이 계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 성격, 자본적 지출 성격이기 때문에 자산가액에 더하는 세무적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무가자산 관련 이자도 제재 목적으로 이제 송금 불산입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억하시고 순서 기억하시고, 그때 소득처분 먼저 보시면 1, 2번에 채권자 불분명, 비실명 채권이자는 제재 목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표자 상여. 그러나 이제 원천 징수된 금액이 있다면 국가에 그래도 세금을 냈죠. 그래서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귀속인 기타 사회유출이에요. 그래서 취지 보시면 가공채무 계상을 방지하고 이제 금융 실명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이자 비용이 원래 송금인데 송금 불산입하도록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설자금 이자는 취득 부대비용 성격이기 때문에 자산가액에 더했다가 미래 송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는 소득처분 일단 주의하세요. 무조건 기타 사유출이요. 이거 업무무관자산에 썼는지 안 썼는지의 사용 여부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제재만, 그 보유만으로도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어서 약간 추정 제재예요. 추정 제재. 확실한 제재가 아니라 이 정도 금액을 뭔가 간접적으로 규제하겠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특정인한테 뭔가 제재를 가해서 상여 등을 처분할 수 없고 추가적인 과세 문제 없는 무조건 기타 사유출 소득처분이에요. 그래서 업무무관자산 등의 취득을 규제하는 그런 취지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순서 꼭 기억하시고 소득처분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그 채권자랑 비실명부터 좀 볼게요. 그래서 75페이지 좀 책으로 오시면 지급이자는 순자산을 감소시키고 손비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원칙은 송금인데 다만 조세 정책상 다음에 지급이자는 다음에 순서에 따라 송금을 불산입한대요. 순서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1번에 이제 법인세법 규정이 아닌 이제 국조법에 관련된 지급이자가 있다면 법인세법보다 국조법이 사실 모든 세법보다 더 우선해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국조법의 이자를 먼저 부인한다. 이거는 그냥 참고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 3, 4, 5가 이제 책에 설명한 PPT에 설명한 1, 2, 3, 4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채권자 불면 사채 이자는 오른쪽에 사례들이 채권자 불면 사채 이자의 예인데 이름만 봐도 채권자가 주소 성명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채권자의 능력 등으로 봐서 대여가 인정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금전 거래 사실 불분명한 이런 거래들을 모두 불분명 사채이자고, 오른쪽에 소득처분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지만 이제 원천징수 세액이 있다면 기타 사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거예요. 아래쪽에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도 마찬가지다. 채권 증권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지 않은 객관적이지 않은 이자들을 모두 비실명 이자라고 하고 대표자 상여로 제재를 가하지만 원천징수액은 기타 세율로 소득처분해요. 그래서 PPT 사례 하나만 보시면 이제 대안이 사채를 차입해서 사채 이자 100만 원을 사채권자 갑에게 지급을 했는데 그 사채권자의 성명과 주소는 확인되지 않은 뭐 명동의 무슨 이모였대, 왕이모. 그때 이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송금 불산입을 하는데 상황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이자가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으면 이제 송금 불산입 100만원 모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거고, 이제 시험에 보통 원천징수가 됐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때는 소득처분 두 개 나와야 돼요. 하나는 원천징수 세액으로서 기타 사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그 외 이자는 대표자 상여 처분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얼마 금액을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 목적으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말씀드리면 요 채권자 불면 사채이자가 소득세에서 말하는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의 그 무조건 분리과세 42%짜리의 그 이자예요. 그럼 소득세에서 42%에 이제 실무에선 지방소득세가 4.2% 붙기 때문에 46.2%의 세금이 이렇게 떼이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중에서 46.2%는 원천지수 세액으로서 기타 세율로 소득 처분하고 그 외 이자 100만 원에서 46만 2천 원 뺀 53만 8천 원은 대표자에 대한 제재로서 상여 소득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38%여가지고 이따 기출문제 풀어보겠지만 기출문제에서는 42.8%에 대한 원천지수 세액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아마 이제 시험에 예제로 나온다면 이 46.2%에 뗀 숫자가 그냥 문제에서 주어질 거고 이제 주의하실 건 그 금액이 기타 세출 소득 처분이다 라는 걸 이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참고 목적으로 소득세 세율 다시 한번 까먹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인되는 건설자금 이자와 그다음 네 번째는 업무무관 자산 관련 이자를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는 사업용, 유형, 무형자산의 취득 분해비용 성격이기 때문에 곧바로 송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용 배분 원칙에 따라 자산원가에 가산한 후 미래 송금이 돼야 돼요. 그럼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보라는 소득처분을 하는 거예요. 유보.